평범한 회사원이시라고. 네, 평범한 회사원. 예. 근데 그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이렇게 창작을 하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 그 취미 생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을 하는 틈틈이 혹은 집에 와서도 가끔씩 그렇게 창작 활동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요. 오늘 제목이 뭐죠? 오늘 제목은 히치하이커에겐 죄가 없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박수로 이야기 청해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히치하이킹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바로 이런 동작으로 히치하이킹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세워주시지 않더라고요. 아마 낯선 사람을 자신의 차에 태운다는 게 꺼려졌던가 봅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오늘 히치하이크를 소재로 굉장히 무시무시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두운 국도에 자동차 한 대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금방이라도 뭔가 튀어나올 것만 같은 한적한 국도변. 검찰은 소환 조사, 논란이 예상. 라디오에 잡음 섞인 목소리마저 그리울 만큼 적막하고 쓸쓸한 밤이었다. 바로 그때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한 상황이었다. 칠흑같이 어두운 도로 위엔 분명 뭔가 있었다. 그러나 차 안에서는 물체의 정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 남자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그러나 다행히 도로 위의 물체는 개였다. 남자는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도변, 인적도 드문 이 국도변에서 이렇게 큰 개가 혼자서 돌아다니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게 선뜻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찬찬히 개 시체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 그럼 참 크기도 하다. 우락부락한 얼굴의 사내였다. 아, 등산하다가 길을 잃었는데 저쪽 마을까지 차 좀 태워주면 안 되겠어? 갑자기 등장한 사내와 개 때문에 놀란 남자. 하지만 추위에 떨면서 길을 헤매는 사람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럼 배좀 있겠어. 남자 역시 초행길. 낯선이라도 함께 있으면 두려움이 덜할 것 같았다. 그런데 어느 정도 달렸을까? 차 안에서 피비린내 같은 역한 냄새가 풍겨봤다. 혹시 조수석 사내에게서 나는 냄새? 아니면 아까 개의 시체를 살필 때 그 피를 밟았나? 남자는 코를 찌르는 피비린내 행방이 궁금했다. 아까 정말 고마웠수다. 깜빡하면은 야산에서 그걸 또 할 뻔했어. 어디서부터 등산한 겁니까? 아이 몰라. 이놈의 산속에서 한참 길을 잃고 헤매다 보니까 그냥 살아야겠다는 생각에서 밑으로만 내려왔지. 등산로도 없는 국도변 산에서 등산이라니. 게다가 산의 손에 든 칼까지 발견한 남자. 두려움이 엄습했다. 그 순간 사내와 눈이 마주쳤다. 칼 말이요? 산용 칼이지. 이거 이놈 없었으면은 그 험한 숲속을 못 헤쳐나왔을 거요. 그러나 등산용 칼이라고 하기엔 너무 크고 날카로워 보였다. 남자는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잡음 섞인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속보, 연쇄살인, 히치하이킹을 한 후 운전자를 살해, 벌써 12명이, 범인은 국도를 따라 이동, 조심할 것을 당부. 남자가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 사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이 사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건이라니 무슨... 히치하이킹해서 차 주인을 죽이는 이 연쇄살인 사건 말이요. 방금 라디오에서 2명인가 그랬지? 아무튼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이지. 뭐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사내의 말 때문이었을까 피비린내는 점점 심해졌다. 그러나 남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낼 수 없었다. 이곳은 인적이 드문 국도변.
남자를 도와줄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이네. 지나가는 차들을 세우려고 하는데 매정한 인간들이 모두 본체만치 하고 그냥 지나갔다고 생각해 보시오. 차 좀 있다고 뻐기는 것들 죽여버리고 내가 그 차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정상이 아니겠소? 그래 그 뭐냐 그래 히치하이커에게는 죄가 없다 이 말이요. 오늘 처음 만난 낯선 이와의 동행. 대화가 길어질수록 남자는 뭔가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래도 차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잠깐 세워서 살펴보고 가죠. 그렇게 합시다. 이상하다는데 어떡하겠어. 이상하다는데 차가 이상하다는데 살펴봐야지. 이상하다. 남자는 사내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서둘러 차에서 내렸다.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으며 트렁크 쪽으로 다가가는 남자. 이제 낯선 국도변엔 남자와 사내뿐이다. 발자국 소리가 들린 건 바로 그때였다. 스패너로 힘껏 사람을 내리치던 누군가의 그림자. 그러나 쓰러진 건 남자가 아니라 사내였다. 내 편이 돼준 건 고마운데 말이야. 넌 말이 너무 많아. 비릿한 냄새의 정체는 짧고 몽당한 또 다른 남자의 손. 바로 이것이었다. 급정거를 할 때 시체가 담긴 자루가 뜯어진 것. 그 손은 방금 전 뉴스에서 들었던 12번째 피해자. 어제 도로 위에서 남자를 태워줬던 친절한 운전자의 것이었다. 그리고 남자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달리기 시작했다. 다음 도시를 향해. 남자가 운전하는 차에서는 여전히 라디오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연쇄 살인범은 평범한 사람일 가능성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네,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결국에는 그냥 그 사람이 범인이었다는 얘기인데 네, 그렇죠. 결론에서 그 나쁜 사람을 살려두셨어요. 네. 교통사고라도 내시지. 아우, 그렇게 할까 하다가 예. 제 역량이 딱 여기까지라서 그래요? 네, 일단은 살려두는 걸로 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 누가 잡죠? 다음 작품쯤에서 죽여볼까 생각 중입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작품을. 네, 감사합니다. 자, 심사위원들의 평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잘 들으셨는지요? 네,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만점을 주고 싶은 목소리, 그리고 또 만점을 주고 싶은 연기, 그리고 이제 스토리 얘기를 하자면요. 두 가지를 지적을 하고 싶은데, 일단은 굉장히 길지 않은 내용인데 흥미롭고 깔끔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초반에도 말했지만은 반전이 잘못 생각하게 되고 또 이끌다 보면은 깜짝 쇼로 둔갑할 수가 있는데, 제대로 된 반전은 작품 전체와 한 몸일 때 효과를 발휘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작품 경우는 굉장히 유기적으로 여러 가지 트릭들이 소홀함 없이 서로 간에 잘 배치되지 않았나. 감독님. 처음에는 네. 이런 식으로 너무 냄새를 풍기지 않고 있다가 이야기들이 진행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그 범인인 것 같다는 생각을 차츰차츰 하게 하다가,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진짜 범인이구나라고 확실히 믿었을 때 뒤통수를 딱 치는 게 좀 더 효과적일 거고, 만약에 그냥 이렇게 딱 처음부터 이 사람은 범인이라고 서로 이제 스스로 인정을 하게끔 이렇게 몰고 가는 거면 이 사람이 요 분위기를 벗어나려고 뭐 도망을 가려든가 아니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 벗어나게 해서 이 사람을 차에서 내리게 하려고 한다든가 뭐 그런 노력을 뭐 이렇게 트릭처럼 보여주다가 마지막에 사실은 이 사람이 진짜 범인이었다 이렇게 하는 게 의도하신 그 네. 반전의 묘미가 훨씬 더 크지 않을까.